서울시장 후보, 뭐 통합당, 민주당 이를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통합당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좋은 기회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 서울시장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이 기회 잘 살려야 된다. 이런 좀 분위기가 많은 것 같은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 어제 보수야권 단일 후보를 얘기하면서 안철수 대표를 거론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서울시장 출마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생각할 계획이 없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는데 오늘 주호영 대표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한 프로그램 방식의 후보 발굴에 큰 관심이 있고 안철수 대표가 관심이 없다지만 우리와 정권을 현재 정권 바라보는 시각이 같다. 당대당 통합까지 얘기할 수 있다. 라고까지 이렇게 거론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네. 이 안철수 대표를 단일 후보를 내세우거나 이런 것들은 보수 야권의 통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 별로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엔 대권으로 가는 것을 본인의 일생의 마지막 정치적인 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하려면 나는 10년 전에 했다. 내가 왜 이제 와서 서울시장이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통합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여론에 달려있다고 보여져요. 분명히 이제 언론에서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쭉 할 겁니다. 거기에서 좀 많은 여론의 지지를 받는 분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계속 미스터 트롯 방식 얘기하는데 이건 어쨌든 공개 경쟁을 통해서 공정하게 선발하겠다. 우리 지도부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낙점 형태로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네. 이러한 방식은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권의 지금 많은 실책 때문에 오늘 여론조사를 봐도 좀 통합당이 좀 야권이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이 부분 잘못 관리하고 우리가 유리해라고 하면서 분열되고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 보이고 그러면은요. 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 분위기에 취하지 말고 내부 단속 잘하고 비호감도 낮추고 그다음에 후보 발굴하고 그렇게 좀 조용히 지나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방금 후보 발굴을 말씀하셨으니까 좀 궁금한 사안이기도 한데 주호영 원내대표 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다른 당 사람들을 거론을 한 걸까요? 안에서 얘기됐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이해운 전 의원, 또 권영세 의원 등등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 게 아닌지 궁금하기도 하고 안철수 대표 사실 현재 국민의당 대표 자격으로는 대선까지 가기는 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 하나의 발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해서 대선으로 가는 건 좀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네. 내년에 서울시장 당선돼서 보궐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곧바로 다시 서울시장 자리 내놓고 대선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저는 나갈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다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네. 바로 직전 지방선거에 나와서 떨어졌다가 외국 가서 계속 생활하다가 들어온 사람인데 다시 또 서울시장에 나간다. 글쎄요, 바람을 다시 일으킬까 모르겠어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단일화 문제 나올 때 네. 양보했던 추억, 그걸 그대로 갖고 왔으면은 다음번에 도전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 많았잖아요. 대선 출마도 있었고 서울시장 에서 떨어진 적도 있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을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차기 대권을 생각할 거라고 보고요. 국민의당도 아무리 작은 정당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뭔가 네. 나중에 통합당하고 같은 흐름을 가져나갈 때 그때 뭔가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맹목적으로 어떤 조건에 걸지 않고 통합당하고 함께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지금과 같은 관계를 상당 기간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만 좀 보충 말씀드리면 차기 서울시장 정치인이나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이미지 좋았던 분들, 어떤 상징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좀 경제적으로 네. 서울시의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분들, 서울의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력과 네. 도덕적인 거, 그 다음에 경제적인 마인드 그런 걸 갖춘 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안철수 대표 서울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있고요. 권영세 의원이나 이해운,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 후보로 내보내면 당선되겠습니까? 또 민주당 후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보다는 공개 경쟁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인물을 뽑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빠진 분은 유승민 의원 같은 분이 있어요. 이번에 네. 불출마도 했고 정치권도 경험을 했고 경제학자고 그리고 서울에서 대구가 지역이지만 서울에서 계속 오래 사셨고
이런 분들이 하면 또 중도나 네. 좀 진보 좌파 쪽에 있는 지지를 좀 견인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하고 친하지 않은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권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분도 대권인데 나이가 네. 좀 있으니 서울시장 한 5년 하시고 그다음에 대권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요. 네. 유승민 의원은 안 나간다고 이미 얘기하지 않았어요? 얘기했는데 네. 뭐 상황은 항상 바뀌는 거니까요. 네, 장 소장의 안 추천으로 나간다고 가겠습니다. 얘기한 사람을 네. 저런 인물이면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머지 이제 거론됐던 나경원 뭐 그리고 이혜원, 권영세 경쟁력이 의원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아마 본인들이 방송 들으시면 굉장히 섭섭해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통합당 입장에서는 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좀 와글와글 해야 됩니다. 사실 분위기가 이렇게 떠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뜨는 과정에서 안철수라는 이름은 제가 볼 때 끊임없이 아마 거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를 거론함으로써 얻어지는 정치적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계속 분위기를 만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내년 그 재보선까지 후보를 만들어가는 과정까지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후보를 골라가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회의 인물을 고를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뭐 된다 안 된다 보다는 많이 넣어서 많이 당을 활력을 만들어주는 네. 게 오히려 통합당한테는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은 좀 네. 이 표현이 좀 과한 것 같은데 하여튼 맛없는 음식점에서 새로운 메뉴를 내봤자 사람들이 안 가요.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음식점을 이렇게 만들어서 새로운 메뉴를 내보내야 된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통합당의 분위기도 좀 절실한 것도 네.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떨까요?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돼 이야기를 꺼내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원 당규가 있죠. 당 소속 현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그 자리가 비일 경우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다라는 당규 때문에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공천을 할지 말지를 두고 아직 입장 정리가 된 것 같지는 않았는데 요즘 여러 가지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박주민 최고위원 오거돈 부산시장 사태가 벌어졌을 때 후보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입장이 바뀐 걸까요? 엊그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장까지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면 정치적인 의미가 굉장히 달라졌다고 본다라면서 유보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이 나고 난 뒤에는 곧바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장사꾼도 신뢰가 있다,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틀 뒤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나는 하나의 의견을 냈을 뿐이고 서울시장이 중대한 잘못이 없다면 책임질 이유도 없다. 그러니까 공천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사실 이해찬 대표가 강하게 말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거론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재명 지사 대답하지 않는 게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난 뒤 이재명 지사가 또 이렇게 입장을 번복을 했는데 강제 당론이 작동한 거다.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강제 당론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그런 발언을 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의 네.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층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법률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기도 하고요. 근데 물론 사회적으로 정치적 평가를 하자고 하면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까지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미 결정 다 난 것처럼 하면서 우리 당에서 내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니까 굉장히 좀 내부 반발도 있었을 거고요. 앞으로 대선 출마하는 데 있어서 당심을 다치게 하고 난 다음에 대선 출마로 가는 것은 굉장히 본인의 입장으로서도 큰 실수에 해당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은 크게 세 가지 갈래길도 있군요. 그러니까 아예 후보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겠고요. 후보를 내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아마 통합당 쪽에서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요. 후보 안 내는 것처럼 하면서 제3의 후보를 내고 민주당에 사실상의 지지를 하는 이런 네. 방식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방향이 좋을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의 치유가 어느 정도 된 것인지 네. 그리고 지금 부산시장과 그다음에 서울시장 이 두 자리를 가지고 선거전을 어떻게 선거 전략을 짜는 것인지에 따라서
사실 부산시장의 문제는 명백하게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물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산시장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슈화하고 쟁점화했을 때 지금 국민들이 화나고 분노하는 이런 감정들이 다시 되살아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거든요. 그럴 경우엔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곤란해질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가서 또 통합당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가 또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럼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판단해도 네. 늦지 않는다고 하는 게 일단 정치 현실을 아시는 분들은 서울시장을 공천을 안 한다는 건 사실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후보를 안 낸다고 깔끔하게 정리하면 서울시장 자리 주고 대선으로 우리는 올인하겠다 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도 그렇게 과히 나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생물이다 이 말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장 소장께서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안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근데 하지만 저는 안 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집권당이잖아요. 자신들이 스스로 한 약속 지키는 것이 옳고요. 명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까지 해가지고 다음번 지방선거까지 1년 정도의 그냥 보궐 서울시장, 부산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이익은 그냥 저버리고 자,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국민들께 얘기했던 그 약속 우리 손해보더라도 지키는 정당입니다. 그렇게 명분 있게 나가는 게 다음번 대선을 위해서도 훨씬 더 좋은 민주당의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야 하나라고 여쭤봤더니 48%가 그렇다. 40% 내지 말아야 한다. 조금 그렇다가 많은 편이기도 했죠. 그런데 다음 질문이 좀 눈여겨봐야 될 또 대목이 있기도 합니다.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재보궐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49%. 아니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7%. 14%는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였고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 분께서 이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한 말씀씩 듣도록 할게요. 2017년도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에 야당의 손을 들어주는 네. 그런 최초의 여론조사라고 보여집니다. 민심이 그만큼 안 좋아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런 민심의 이반 현상에 대해서 네. 민주당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여론조사 나오는 게 최근에 이제 여러 악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민심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지 당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새겨 들어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여론사 자체로서는 저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여론조사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정권 심판론이 우위에 조금 있거나 이런 여론조사들도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선거에서 후보를 낸다고 하는 건 굉장히 당위적인 질문이거든요. 후보를 내야 되겠죠?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정부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당위적 성격의 어떤 답변에 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론조사 추이를 계속 꾸준히 살펴보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변화하는 흐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이 여론조사를 참고해서 또 어떠한 노선과 정책을 펼쳐낼지 그 부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